무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다른 사제분들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굳이 힘든 거를 선택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고. 아, 진짜로 사람의 몸에서 검은색 피가 나온다. 그렇죠. 안녕하세요.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정의도입니다. 네. 박이율입니다. 네, 편하게 앉으세요. 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기사 천음사제고요. 박이율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타로 마스터 정의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뭐 방송을 하시기 전에 점사를 이렇게 한번 보신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혹시 오늘 저희 만남에서도 점사를 좀 보신 게 있으신지? 오늘 점사를 딱히 본 거는 없고요. 네. 저는 그 정혜도 씨가 어떤 분이실까, 어떠한 좀 걸음을 하셨나 그거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춰서 생각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점사를 아직 안 봤거든요. 네네. 그래서 오늘 우리 영상이 어떻게 될지 네. 제가 한번 타로 카드로 박이율 선생님하고 한번 뽑아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교체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실제로 개인 상담할 때 쓰는 타로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울 스틱이라고 해서 제 어떤 시그니처 같은 도구입니다. 네네네. 뭐 무구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네네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에너지를 정화하기 위한 에너지 차인벨인데요. 혹시 그 제가 박이율 선생님 타로 카드를 봐도 괜찮을까요? 네, 이제 원래는 네. 이제 사제점은 어차피 안 나오거나 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신에서 허락을 해주셔가지고 네. 오늘 저도 좀 이렇게 열린 마음으로 되게 즐겁게 한번 봐보고 싶습니다. 네. 그럼 저도 집중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이거는 좋은 기운을 갖고 있는 소울 스틱인데요.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네. 오늘 저희가 이제 방송을 어떻게 잘 진행할지 네. 박이율 선생님 입장에서 두 장의 카드를 왼손으로 뽑아서 저한테 주시면 됩니다. 네. 일단 이거 한 장이랑요. 그다음에 이거 한 장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제 입장에서 두 장의 카드를 한번 뽑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사제님이 뽑으셔서 네. 강렬한 카드들이 정말 두 장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제님 입장에서 16번 더 타워 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메이저 카드이면서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예요. 보시면 하늘에서 이렇게 번개가 꽝 치죠. 네네네. 그 다음에 데빌 카드도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거든요. 네. 타로 카드에는 메이저 카드 중에 하늘의 운을 상징하는 카드가 세 장이 있는데 그 중에 두 장의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서로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영감을 많이 받고 그 다음에 어쨌든 사제님 입장에서 왕이 칼을 든 카드, 네. 그 다음에 제가 지금 이 어린아이 카드가 나온 걸 봤을 때 제가 더 영감을 많이 받을 것 같고 많이 또 제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기대가 돼요. 저는 항상 이런 걸 배우는 걸 좋아하거든요. 배우고 뭔가 어떤 영감을 받고 깨닫는 걸 좋아하는데 오늘 박이율 선생님 통해서 제가 좀 많이 깨닫고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역시도 근데 배우는 거를 좀 좋아하는 입장이라 저도 영감을 받으려고 왔거든요. 네. 아까 이거 만질 때도 저리저리 지금 서가지고 네. 지금 에너지 충전돼서 지금 기분 좋습니다. 이 소울 스틱이 제가 의미를 좀 말씀드리면 제가 그동안 상담을 한 15,000명 넘게 했거든요. 그분들이 이걸 잡고 제가 항상 주문하는 게 뭐냐면 가장 긍정적인 생각을 해주세요 라고 해요. 그래서 그 15,000명이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다 기운을 여기다 모은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만약에 이제 정말 타로 카드에서 은퇴하고
후계자가 있으면 그때 이거를 물려주려고 제가 갖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시중에 파는 게 아니고 제가 직접 만든 거거든요. 네네. 이거 기운이 좀 좋죠? 상당히 좋은 게 네. 제가 무구를 잡거나 이럴 때 그 기운을 하나씩 느껴보는데 네.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강렬하게 여기까지 탁 써가지고 이게 네. 모시했거든요.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일반인이어도 분명히 많은 기운 탈 겁니다. 아, 역시 또 알아봐 주시니까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좋은 기운, 네, 많이 받아가세요. 네,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거 정리하고 네. 본격적으로 한번 저도 영감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가 진짜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신을 모시기 전에 어떤 꿈을 꾸거나 또 모신 후에 받은 후에 꿈을 꾸거나 그 꿈이 굉장히 어떤 상징적인 꿈을 꾼다고 했는데 그렇죠. 박유일 선생님도 그런 꿈이 있으셨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신을 받기 전에 화경으로 봤습니다. 꿈이 아니고 화경으로 봤는데 그게 어떤 의미죠? 화경으로 봤다는 것이? 화경이 이제 제가 분명히 여기 카메라를 보고 있거나 앞을 보고 있는데 다른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예. 네, 근데 제가 이제 신을 받기 전에 스승님 유튜브를 보다가 퇴기하실 때 그걸 영상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 확 빨려가면서 다른 세상을 가 있는 거예요. 그러더니 제가 그 자리에서 퇴기를 같이 하고 있는 모습을 봤는데 저 그때 그 베이스 기타 이렇게 하고 그 옆에 맥주 놓고 유튜브 보고 있었거든요. 네, 그냥 일반인이었어요 그때. 저는 그때 제가 신병 때문에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시기였어요. 어떤 육체적 고통이 있으셨나요? 중학교 때 신병이 와서 처음엔 정신적으로 치고 들어와서 어느 순간 사람의 아픔이 느껴지고 굉장히 깊이 있게 뭔가 막 들어오니까 이게 뭐지? 이게 사춘기라는 건가?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어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못 버티고 육체로 내려와서 검사를 받아도 막 MRI 뭐 이런 거 다 받아도 뭐가 안 나오더라고요. 네. 결국에는 그거를 모른 채로 15살 때부터 25살이니까 10년이네요. 10년 동안 제가 그걸 앓고 네. 살다가 결국에는 이제 제가 너무 지쳐서 한동안 쉬고 있었는데 네. 그때 베이스 치면서 그 맥주 먹는 게 제 낙이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알고리즘에 뜬 그 영상 보고 화경 보고 다음날 아침에 바로 예약해서 가야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제 신을 모시고 난 후에는 그런 어떤 정신적, 육체적 고통이 싹 없어졌나요? 싹 사라졌고 한동안은 이제 점점 나아지는 그 과정에 있었는데 네. 그때는 좀 힘들었습니다. 누워가지고 있었던 그런 꼬꼬마 시절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지금은 이제 아프신 데는 없으시고요? 전혀 없습니다. 그러면 박이율 선생님은 어쨌든 내가 이 길을 가게 된 것이 축복이고 감사인가요? 아니면 왜 하필 나는 이렇게 큰 천왕신을 모시게 돼서 이 수행의 길을 가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그때를 후회하진 않아요. 그때 제 당시는 너무 간절했으니까요. 음악을 하고 제가 추구하던 어떠한 이미지적인 삶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좀 많이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제가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지금은 완전한 축복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천음 사제님이잖아요. 네. 그 천음이라는 것을 호라고 불러도 되나요? 아호. 네. 아호? 그럼 그 음자가 음악할 때 음자인가요? 네, 하늘의 음. 하늘의 하늘의 음을 전하는 그 사제다라는 그런 뜻인가요? 네. 제가 이제 과거에 음악을 했던 것들이 다 이유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기도할 때 제가 만든 음악을 쓰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운이 저한테 작용을 해서 쓰는 음악들이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뭐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일반인 분들께 R&B적인 요소나 그런 걸 또 기운을 통해 담아들여서 전파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요소도 좀 많이 만들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 영적으로 내가 혼란스럽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귀신이 있거나 하는 사람이 천음사제님이 박유일 선생님이 만든 어떤 음악을 듣고 치유를 받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는. 조금 부정적인 기운이 좀 감도시거나 스트레스가 많이 쌓인 그러한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 음악은 어디에 있나요? 아직 제가 공개를 안 했는데 네. R&B나 로파이적인 부분을 되게 좋아해서 그 안에 어떠한 이제 사랑의 에너지나 네. 그런 몽글몽글한 에너지를 좀 담아서 아직까지 제가 뭐 사운드클라우드나 이런 데 좀 유포를 하려고 했었는데 아직까지는 저 혼자만 듣고 있습니다. 주변인들한테만 몇 분 들려드리고 저 혼자만 좀 들으면서 잘 때 듣기도 하고 혹은 그러한 에너지가 좀 필요하신 분들께 들려드리기도 하고요.
박유일 선생님 뵈면 몇 가지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었는데요. 제가 무속인 분들은 개인적으로 친분이 있는 분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퇴기사인 분은 제가 처음 뵈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그 방송에서 영의 피가 튀기 때문에 검은색 옷을 많이 입으신다고 했는데, 맞아요. 그 피 색깔은 혹시 어떤 색깔인가요? 어떤 느낌이고? 피 색깔은 실제적으로도 이제 퇴기를 진행을 했을 때 네. 혀를 잡아서 올릴 때 그때는 실제적인 그 검은색 피가 나와요. 사람의 몸에서 검은색 피가 나온다고요? 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순환이라고 해서 인간은 위에서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네. 근데 혀를 잡아서 위로 거슬러서 올리기 때문에 피 역시도 빨간색이 아니고 검은색이 나와요. 진짜로 사람의 몸에서 검은색 피가 나온다. 그렇죠. 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아마 그럴 겁니다. 네, 보시면 안 되죠. 네네. 네. 그러면 이제 퇴기를 하잖아요. 네. 그럼 귀신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소멸 혹은 이제 위로 가야 될 조상당으로 보내는 건데 네. 이게 좀 세게 들릴 수 있지만 자신에게 연고가 없으면은 귀신입니다. 뭐 앞에 제갓집이 자기 조상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어요. 네. 그럼 조상령이 될 수 있는데 네. 저에겐 귀신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상당으로 보내거나 네. 정말 말을 안 듣거나 심각하게 해가 될 것 같은 경우에는 소멸을 시키는 편입니다.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봉인을 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봉인을 한다는 건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소멸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봉인한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가 보죠? 봉인술도 따로 있습니다. 근데 봉인을 하는 이유는 사제가 컨트롤이 가능한 경우에는 귀신을 부리는 그런 술법이 있어요. 네. 도교에서도. 그러면 귀신을 봉인하는 이유는 그 에너지를 내가 컨트롤해서 쓰기 위해서 봉인도 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위험한 거를 저이기 때문에 키울 수 있는 거죠. 굉장히 지금 흥미로운데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지점인데 네. 그러면 그 하는 방식은 귀신을 보내거나 소멸하는 방식은 어떤 방식을 해야 되고 기간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나요? 진짜 그것도 종류가 많은데 단순하게 이제 혀를 잡아서 올릴 때는 너를 한번 봐주고 올릴 기회를 줄 것이다. 너는 그거를 잡을 것인가 말 것인가. 어떻게 보면 이제 강압인데 확실하게 받아낸 경우에는 조상당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알기로는 보통 뭐 주문, 그 다음에 어떤 뭐 아니면 부적, 아니면 어떤 기 이런 게 있다고 들었는데 네네. 그럼 보통 퇴기사님은 어떤 방식으로 하시나요? 기로. 기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설법, 주문. 주문이요? 네. 저는 설법 퇴기사로 시작을 했고 네. 그게 저의 강점이기도 합니다. 저한테도 궁금하신 게 혹시 있으신가요? 일단은 저는 출연한다고 이제 이렇게 나왔을 때 주변에서 네. 타로 하시는 분들은 다 이제 아시잖아요. 네. 아시니까 감사합니다. 저한테 뭐 그 서적에다가 사인 받아달라. 네. 제가 갖고 있는 서적에 저는 그런 걸 너무 많이 들어서 저에게도 약간 질문보다는 아이돌 형식으로 뵈러 온다라고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하기 때문에 너무 제가 오히려 드리고 싶은 말인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혹시 몇 년 정도 이제 되셨는지 타로 저는 이거를 이제 제가 2005년도에 처음 이제 군대에서 접했으니까 이제 거의 약 한 20년 정도 됐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타로를 공부하다 보면은 카발라 네. 그런 부분에 좀 넘어가게 되는데 네. 혹시 그런 부분도 공부를 좀 하시게 됐는지? 제가 다른 학문을 많이 깊게는 안 하는 편이고 저는 저만의 계속 데이터를 정리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사주, 별자리 다 공부는 했지만 저는 그 상담을 통해서 이 조합은 이거구나, 이 조합은 이거구나. 그래서 저만의 어떤 비서가 따로 좀 있습니다. 네, 계속 그걸 정리해 나가고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후계자님께서 그거를 좀 받을 수 있겠네요. 그렇기도 하고 또 저는 제가 갖고 있는 거를 무조건 다 공개하거든요. 왜냐면 공개를 해야 제가 또 새로운 걸 쌓을 수 있잖아요. 맞습니다. 공개를 안 하고 계속 갖고 있으면 그 안에서밖에 맞아요. 발전이 없는데 다 공개하면 사람들이 또 했던 얘기 또 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나오니까 공개하고 또 새로운 걸 계속 만들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멋있는 마인드. 왜냐면 아시겠지만 이쪽 분야는 자기 거를 절대 안 가르쳐 주려고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런 선생님들 보면 그냥 그 안에서 맴돌다가 보통 가시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저는 이거 다 공개하는 게 내 발전을 위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정혜도 선생님께서 네. 타로 예전에 상담하시거나 그럴 때
네, 타로가 제일 많이 타는 것 같은데 자신의 심상에 따라서 변화하는 그 좀 그런 게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예전에 상담하실 때 어떤 심상으로 좀 하셨는지 좀 궁금했습니다. 그냥 저는 이 사람의 어떤 그 인생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냥 있는 그대로 우선 보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제 거 빼고 이 사람 거 빼고 그냥 나온 메시지 그대로 보려고. 네네. 네, 우선 그렇게 좀 많이 하는 편이었어요. 그러면 그 약간 연장선으로 네. 카드를 리딩을 할 때 교과서적인 어떠한 부분이 있잖아요. 혹시 다르게 해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지 교과서랑 조금 벗어나게? 저는 그런 경우가 더 많은 편이에요. 저만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이거 자체를 다른 카드와의 조합이랑 그 사람의 질문,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질문한 의도 이런 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해석할 때도 있어요. 네. 이 점 좀 궁금했습니다. 네. 왜냐면 많은 타로를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저 또한 그 딱 카드를 냈을 때 분명히 제가 배운 교과서적인 어떤 키워드들도 네. 있고 해석법도 있는데 딱 0이랑 같이 부합해서 봤을 때 다르게 뜨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그 타로 마스터시니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럼 저도 이제 궁금한 게 네. 이제 박유로 선생님 타로 카드를 하시잖아요. 네네네. 그때 그러면 이것과 다르게 어떤 그 다른 메시지가 들어와서 완전히 다른 내용을 해석을 하실 때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몇 달 된 것 같은데 네. 연애운 봐드릴 때 그 힘 카드, 스트렝스 카드 있잖아요. 네. 보통은 뭐 인내, 뭐 수용, 뭐 희생 뭐 네. 이렇게도 해석을 하는데 그때는 딱 봤을 때는 인내, 수용 이런 게 전혀 아니고 품어주는 계속해서 그냥 품어주면서 서로가 품어주는 느낌으로 계속 가는 형국이었어요. 이거는 누구 하나 인내하는 것도 없고 뭐 하나 걸리는 게 부정적으로 하나도 보이지 않아가지고 왜지? 근데 일단은 점수는 그렇게 나왔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나중에 만나는 남자친구분이랑 서로 그 굉장히 잘 맞아서 뭐 희생, 인내 뭐 이런 거랑 거리가 멀게끔 계속 서로 이해가 돼서 앞으로 나아간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있는 그대로 그럼 만약에 해석했으면 완전히 다른 해석할 뻔했네요. 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타로를 볼 때 항상 영을 좀 열어서 보는 편이에요. 네. 그러면 이제 타로 카드를 이용하면 상담하시는데 이 타로 카드가 어떤 면에서 좀 더 이렇게 활용성이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내담자분이 딱 오셨을 때 네. 이분이 신점을 많이 보셨는지 믿으시는지 이런 여부가 다 파악이 돼요. 왜냐면 동자가 다 알려주니까요. 네. 그래서 먼저 파악을 한 다음에 의심이 좀 많으신 분들이 한해서 카드로 제가 직접 보여드려요. 그림으로? 네. 네. 이미 공수나 이런 건 다 내려왔는데 네. 상대가 믿어야 되기 때문에 카드로 보여드리는데 딱 그 카드들이 나옵니다. 이미 내가 이때 카드를 뽑으면 어떤 카드의 결이 나오겠다는 걸 이제 이미 알고 딱 뽑으면 그 카드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결이 나오는데 어떤 경우에는 확실하게 그 카드가 보이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종종 활용을 하는데 요즘에는 타로는 잘 안 쓰고 있고 이제 역학 같이 좀 역학도 하세요? 역학도 네.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려고 보여드리려고. 네. 네. 보여드리려고 이제 켜놓고 보여드리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상담. 원래는 근데 사실 믿기만 하면 그런 어떤 그쵸. 도구보다는 그냥 바로 메시지를 주시면 되는데 네. 이제 그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이제 도구로 쓰신다라는 말씀이시죠? 한번 네. 또 거쳐서 하는 식물로서 좀 활용을 하기도 하고 웬만해서는 방울부채 들거나 네. 아니면 그냥 직타로 딱 신령님 실어서 이렇게 공수 드리는 게 편합니다. 저희가 좀 준비한 질문이 있어서 네. 한번 저랑 이렇게 OX로 한번 더 이야기를 나눠도 괜찮을까요? 그럼요. 네. 타로 신점 등 점사는 자주 봐도 상관없다. 하나, 둘, 셋. 네, 의견 한번 각자 말씀해 주시겠어요? 타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 정도는 봐도 괜찮다고 생각하는데요. 신점은 안 됩니다. 주기가 최소 6개월에 한 번이라고 저는 그렇게 정했고 신년 운세 때문이라도 6개월에 한 번 정도는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옵니다. 타로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자점을 쳐도 되고 다만 과하지 않은 선에서 충분히 적용을 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봐야 되는 그 이유가 있나요? 신점은 받는 그대로를 드리는 거예요. 그게 제일 필요하기 때문에 뭐 연애 때문에 왔는데 만약에 다음날에 사고수가 있어요. 연애보다 사고가 더 중요하잖아요. 네. 그럼 사고수를 먼저 알려드리는 게 오리지널 신점인데
한 번 오실 때 필요한 데이터는 제가 다 드립니다. 그 이상을 받아내고 싶어 하신 건 인간 개인의 욕심인데 어차피 제가 그 자리에서 몇 개는 해소를 시켜드려요. 그러고 나서 뭐 3개월 뒤에 2개월 뒤에 또 온다? 그거는 사실 의미 없습니다. 보통 이제 신점을 자주 보러 가면 뭐 거기에 갔다가 뭐가 들린다. 그래서 신점 자주 보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런 건 아닌 거네요. 진짜 신을 모시고 있는 사제 혹은 무당에게 점을 보러 가서 그 붙어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무당이 돼야 될 분들은 이미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속설입니다. 저는 타로 카드를 자주 봐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인데 그래도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게 제 입장이에요. 왜냐면 우선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잖아요. 그게 제일 중요하고 타로 카드를 듣고 나서 그걸 내 삶에 좀 적용을 해보고 그 다음에 어떤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까지 가서 그 결과를 보고 난 후에 다시 봐도 늦지 않고 만약에 중요한 일이라면 한 3명 정도 한테는 타로 카드를 보고 나서 그 다음에 기다려도 되는데 왜 3명이냐면 OX일 때 1대1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근데 3명이면 2대1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견이 더 다수인 쪽으로 하면 좋으니까 한 3명 정도는 보고 좀 텀을 두고 보는 게 좋겠다는 게 제 의견입니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상담 시 내담자에게 거짓말을 한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의견이 네. 갈리는데요. 네, 이번에는 그러면 정혜도님 먼저 말씀해 주시겠어요? 90대 노인이 만약에 암이면 의사가 암이라고 이야기 안 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결과를 이 사람이 들었을 때 삶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것 같으면 저는 그거를 있는 그대로 말 안 하는 편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인 사람한테 시험 떨어진다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두 사람이 잘 만나고 있는 커플인데 결혼 운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치면 굳이 그거를 말을 안 하는 편이에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거짓말을 조금 하기가 뭐한 게 뒤에 이제 신이 계시기 때문에 사실 제가 신이 없었다면 선생님처럼 네. 똑같이 했을 거예요. 저도 똑같이 했을 건데 이제 그 공수가 어쨌든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제가 초창기에는 이제 필터링 없이 나왔던 적이 있어요. 지금은 스킬이 많이 늘어서 어떻게든 알려드리면서도 돌려 표현합니다. 굉장히 많이요. 그러면 만약에 저희 둘이 결혼할 수 있나요? 라고 했는데 결혼은 못하는 공수가 나오면 어떻게 말을 하세요? 최근에도 이런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경우에 기간을 드려요. 신에서 어차피 알아서 이 기간 지나면 그 모습을 봐서 헤어질 거다. 그럼 저는 그래도 몇 개월 정도는 좀 있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꼭 강조해서 알려드리고 그래서 그 본 모습을 보고 알아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게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방법 한번 써봐야겠네요. 네. 네. 좋은 방법이네요. 네. 타로를 계속하면 신기가 올라서 신내림을 받아야 한다. 하나, 둘, 셋. 이거는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면 신을 모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현생의 어떤 준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타로 많이 공부한다고 해서 그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타로로 가장 권위가 있으신 여기 옆에 선생님께서도 신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네. 이게 증거고요. 그리고 그 말이 나오는 의미를 제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신내림을 받아야 되는 분들 정해져 있습니다. 조상제자에 한해서는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웬만해선 이변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왜 그 얘기가 나오냐? 영성 능력이 조금 강하게 태어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타로를 많이 했을 때 확실히 그 파장이 큽니다. 제가 눈으로 몇 번 봤고 제 지인들 중에서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타로로 도움을 많이 주긴 하지만 본인 몸이 너무 아프기 때문에 제가 기간을 줍니다. 요때 피해서 해라 라고 받으면 제가 알려줘서 마이주를 받곤 합니다. 교환이죠. 네. 여기서 제가 이제 하나 말씀 듣고 싶은 게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한테 좀 전달해 주고 싶은 게 사람들이 신내림 받는다라는 말을 굉장히 가볍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저는 그 길을 간다는 게 얼마나 힘든 길인지 저는 이제 좀 들었는데 네. 좀 어떤 과정이 있는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신내림을 절대적으로 가볍게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인간이 인간을 선택해서 지금 신을 받아서 무당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냥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기 피해자들도 많이 나오고 말도 많이 나오고 있고 무당이 돼야 되는 분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이기 때문에 내가 무당이 되고 싶다라고 해서 될 수도 없는 거고요. 너 무당이 돼야 돼 한다고 해서 진짜 그거를 고지고대로 받아들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요. 네, 진단을 바르게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 가겠습니다. 악연을 인연으로 바꿀 수 있다. 하나, 둘, 셋. 두 분이 다 오를 해주셨는데요. 악연을 인연으로 바꿀 수 있는데 그러려면 둘 중에 한 명이라도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사람은 바뀌기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굳이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기보다는 악연은 그냥 끊고 인연을 만나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좀 인생을 좀 쉽고 빠르게 가는 그 선택을 하는 걸 좋아해서 굳이 악연을 인연으로 바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일반인 분들께서는 굳이 힘든 거를 선택을 해서 하실 필요는 없어요. 진짜 나는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그러면 악연까지도 만들지 마시고요. 그냥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방향을 좀 잡아서 가시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요거는 이유님께 좀 재밌는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곧 죽을 사람이 점사를 보러 오면 막 거꾸로 들어온다. 이런 썰들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에. 이 부분을 너무 무섭지 않은 질문으로 어떤 분이 올려주셨어요. 로또 1등처럼 갑작스러운 금전운이 들어올 사람은 점사에서 보인다. 하나, 둘, 셋. 그거는 이제 너무 명확히 보이는 부분이고요. 문 밖에서부터 혹은 어쩔 땐 엘리베이터 타셨을 때부터 점사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일확천금인 경우에는 너무도 명백하게 제가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타로 카드에는 데빌, 여황제, 스타 카드 이런 메이저 카드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모여서 나와요. 한 월 단위로까지는 대략 뭐 로또 1등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큰 금전운이 요 시기에는 있겠다 정도는 제가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죠. 네. 그러면 아까 이제 이 사람이 곧 명을 달리할 것 같은 것도 확실하게 보이겠네요. 그거는 너무도 잘 알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근데 절대 말씀 못 드려요. 그러면 그런 경우에 그거를 미루거나 피할 수 있는 비책이나 그런 것도 있나요? 있는데 절대 안 합니다. 음. 그거는 하면 안 되는 거고요. 했을 때도 여파가 있는 거고 절대적으로 못 박아서 말씀드리는데 그거는 절대 안 합니다. 네. 안 한다는 게 이제 박이율 선생님이 안 한다는 건지 하면 안 된다는 건지. 둘 다죠. 저도 안 하고 원래도 해서는 안 되는데 신에서 어느 정도 오케이 하시는 부분이 있는 사례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런 케이스가 아닌 경우에는 애초에 그게 통하지도 않을 겁니다. 이게 만약에 다른 사람의 일이라면 뭐 명대로 뭐 이번 생만 있는 건 아니니까 명대로 가면 된다. 근데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경우에는 딜레마에 빠질 것 같은데 네. 그러면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시는지 다른 사제분들은 또 그런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네네. 어떻게 하시나요?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입니다. 받아들여야 되는 거고 그리고 절대로 죽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요. 그거는 신법에서 어긋나는 거라 큰일 납니다. 죽음에 대해서 언급한 적은 단 한 번도 없거니와 그래서도 안 되고요. 무당분들이 그 부분을 절대로 일반인들에게 알려줘서도 안 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본인의 운명을 점칠 수 있다. 하나, 둘, 셋. 타로는 점을 저는 개인적으로 못 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처음에는 타로 카드를 배우면 자점이 그렇게 잘 맞아요. 그때는 순수하고 깨끗한 상태거든요. 근데 점점 이 카드는 내가 원하는 이걸 거야 라고 자꾸 편견을 갖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안 맞고 나중에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게 이거였는데 내가 또 잘못 해석했네? 이렇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자점이 잘 객관적으로 못 보게 돼서 못 보더라고요. 타로 카드로는. 근데 선생님은 그래도 내가 선입견을 갖고 공수를 듣진 않는데 어떻게 그거를 못 보게 되는지 그게 궁금한데요. 일단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라는 표현 있잖아요. 예. 그게 정확히 맞는 표현입니다. 무당도 자기 자신을 절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끊임없이 수행을 해서
자기 자신을 다져 놓는 거를 신에서 원하시는 거거든요. 이미 자기 자신이 미래를 다 이미 신에서 보여줘서 안다. 그러면 수행을 하지 않을 거를 뻔히 아시기 때문에 절대로 그건 불가능한데, 타로 같은 경우에는 명확히 말씀드리면 자점은 가능하지만 바꿀 수 있는 힘이 대다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네. 거기서 어떻게 하면 내가 지혜롭게 살아갈까? 그거는 신의 학문입니다. 반드시 그것만큼의 대가를 치러야 돼요. 이 모든 게 카르마랑 연관이 많이 돼 있습니다. 속세의 숙제라고 제가 정해놓은 것이 있어요. 자식으로서. 네, 저희가 이제 이렇게 끝났는데 뭐 괜찮으시다면 제가 그 박유울 선생님께 카드로 뭐 사실 제가 뽑는다고 하지만 사실 박유울 선생님 뽑는다는 거는 제가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신께서 네. 저 대신 뽑아주는 거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 조금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될 것 같은데 괜찮으실까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도 타로 카드는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 어떤 주제로 한번 메시지를 듣고 싶으세요? 제가 걷는 앞으로의 행복, 그거를 음. 딱 타로 카드 한 장으로 보고 싶습니다. 한 장. 네. 오른손으로 편안하게 잡아주세요. 네. 박유울 선생님이 내가 앞으로 걷고자 하는 그 행보의 네. 가장 이상적인 모습을 머릿속에 그림 그리듯이 생각하시면서 네. 왼손으로 여기 있는 카드를 한 장 뽑아서 저한테 주세요. 이겁니다. 이건가요? 네. 이거요? 네, 네, 맞습니다. 저도 눈에 한 장의 카드가 들어왔는데 한 장 뽑아도 괜찮을까요? 이 위에 있는 카드가 이제 박유울 선생님 뽑은 카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저의 카드입니다. 지금 나무를 든 왕카드가 나왔거든요. 네. 나무를 든 왕카드는 저는 이 카드를 뭐라고 부르냐면 일명 광개토 대왕 카드라고 불러요. 개척자고요. 나 혼자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일당백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리고 주저하지 않아요. 불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카드거든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조언점을 하나 뽑은 거예요. 나를 혼란스럽게 하거나 생각을 많게 하는 것들이 내 눈을 가릴 때도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 이 광개토대왕 카드처럼 그냥 앞으로 전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게 박유울 선생님의 앞으로의 행보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정확하십니다. 네, 제가 최근에 이제 받은 공수가 비슷하게 또 말씀해 주셨는데, 신께서 저에게 좀 답답해 하시는 부분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도 많이 왔는데, 그 부분 중에 이제 최근에 하고 있던 고민에 대해서 또 이제 선생님께서 또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가지고, 네. 저도 오늘 기점으로 또 한번 또 도약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어쨌든 그 박유울 선생님이 퇴기사고 저는 타로 마스터지만 네. 저희는 같은 그래도 바운더리 업에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박유울 선생님이 조금 더 왕성하게 대중적으로 활동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결국에는 우리 업이 음지가 아닌 양지로 나올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에 딱 맞는 카드가 저는 나무를 든 왕카드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앞으로 박유울 선생님의 행보에 저는 마음속으로 진심으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네. 역시도 오늘 네. 그 타로계 아이돌 선생님을 만났고, 그래서 되게 영광이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대로 저는 많은 거를 이제 개척하면서 활동 영역 범위가 굉장히 넓어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알려드리고 또 치유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그거 굉장히 많기 때문에 좀 기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유울 선생님이 이제 축원을 해주시잖아요. 네. 이제 누군가에게 또 축원을 들으시지는 잘 못하셨죠. 그렇죠. 제가 박유울 선생님 위해서 축원을 하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유울 선생님은 잘 될 운명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간단하게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됐습니다. 좋은 기운을 확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네.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께 드렸고 너무 귀한 또 축원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 역시도 영광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맛있는 거 드시러 가시죠.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